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15군데 가운데 도의회 등 11군데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한 뒤 수사를 의뢰한 건데 시도별로는 4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해외 연수는 물론 지방의원들의 각종 추문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문제와 재발 방지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JTB 정원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준비된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전북자치도의회의 해외 연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연수 비용 부풀리기.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의원들이 출장비를 부풀린 걸로 의심받는 사례만 11건이나 됩니다. 옛날로는 내사 단계고 이건 조사 단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건이 된 상태가 아니고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연수 비용 부풀리기의 대상으로 지목된 건 항공권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출장비를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하 가격인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서 차익을 남기는 수법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도내 지방의회에서 파악한 연수비 부풀리기 또는 부정사용 의심 사례는 모두 100건에 육박합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항공료 과다 청구 등 51건을 수사 의뢰했고 46건은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동안에도 이제 여러 차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문제가 이제 사법 수사의 대상까지 됐습니다. 이창엽 차장님, 뭐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권익위가 막 전수조사를 하고 수사나 뭐 감사 대상까지 된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 기억으로도 네. 전수조사도 처음이고요. 또 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의 97%가 예.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감사 대상이 됐던 거고 네. 그중에 3분의 1 가량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것도 처음인 것으로 저도 느껴집니다. 근데 그 동안은 이제 지방의 그 해외 연수의 문제 대부분은 이게 공부와 그 연수를 위한 해외 연수냐 아니면 그냥 개인 관광을 위한 해외 여행이냐 이런 걸로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그 해외 연수에 대해서 그 알아보고 발표를 하고 싶어도 그 영수증을 포함한 그 기초 자료들이 정확하게 정보 공개가 안 돼서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기만 했었는데 물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의심했겠죠. 근데 그런 의심한 것들이 이번 전수조사의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서 좀 실망을 넘어서 당혹스럽고 어쩌면 좀 너무 끔찍한 결과 아니냐. 대부분이 다 감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 상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그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민 차장님, 뭐 방금 언급을 됐습니다만 그 전수조사를 했더니 3분의 1이 넘는 데가 지금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고 97%가 지금 감사 대상이 됐다고 하니까 뭐 거의 모든 곳이 다 문제가 지금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동안 이제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 뭔가 연수의 성격에 맞는 그런 거냐 아니면 외유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또 연수 과정의 어떤 돌출적인 행동이랄지 또 그리고 이제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수를 간다든지 이래서 주로 어쨌든 도덕적, 정치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고 한다면 이번 권익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과 편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횡행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수치가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뭐 97%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34% 정도가 어떤 수사를 의뢰할 정도면
사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곳은 뭔가 이 공공기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이제 백화점 수준이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드러났냐라고 놓고 보면 감시 체계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잖아요. 뭐 뒤에서도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많이 형식화되어 있었다는 네. 거고 실제 이제 계획서에 보면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심사가 구체성을 좀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편법까지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말로만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실이 좀 드러났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류를 보는 거잖아요.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는 정말 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건데 네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서류에서도 이 정도 문제를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실상이 어떨 거냐라고 놓고 보면 뭐 거의 뭐 편법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단언을 해도 될 정도로 아무튼 충격적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원희 기자, 지금 현재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그 수사나 감사 대상 그 의회들이 지금 공개가 됐나요? 또 현재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도내에서는 대부분의 지방 의회들이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전북 자치도를 비롯해서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임실, 순창, 고창까지 모두 11곳이나 됩니다. 현재 전북 도의회는 전북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지방 의회는 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의회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항공권의 출장비를 청구해놓고 이코노미석으로 이용해서 이제 차액을 남기는 그런 수법들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를 보면 지난해 이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미국과 유럽 등으로 이제 이 일주일간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출을 해서 연수 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3년에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500만 원가량의 경비를 부풀리는 등 이제 여러 가지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각 경찰서별로 나눠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의 속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놓고 보면 이제 일부는 불입건될 수도 있지만 아마 대다수의 의회들은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11군데가 도내에서 그 수사 그 대상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도별로 지금 따져놓고 보면 경기도가 27군데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3군데, 경상남도가 14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곳으로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이제 13개 시도는 딱 한 군데씩만 그 수사가 의뢰가 됐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더 상대적으로. 선생님, 왜 이렇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그 발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지역은 광역의회만 네. 그 이렇게 불법이 적발이 됐던 거고 예, 예. 서울, 경기, 경남, 전북은 기초의회 대부분까지 다 네.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만연되어 있다라고 예.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우리 심각하다. 의회의 어떤 도덕 불감증 아니면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이게 그 혼자 저지른 범행보다는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들은 가중처벌 받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의원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원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멈추지 않고 또 멈춰 세우지도 않고 같이 그 범행의 당사자가 돼서 공범이 돼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중대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조직과 제도인 의회를 아예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근데 그런 범죄들이 왜 우리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냥 기초의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줘서 의회에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네. 공천을 해준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어떤 문제만 나오면 어떻게 안막은 앞가림해주기로 하고 예.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보고 있고 또 게다가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후보 또는 기왕의 의원들은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진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그동안의 경험도 의원들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범죄를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 문제를 상당히 이제 주도해서 다루고 있는 세금 도둑 잡아라 혹은 또 예산 감시 전국 네트워크라는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해외 연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 정도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그 주장일 수도 있는데 이상민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저는 이제 어떤 공직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도 개선이랄지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는데 사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 의원들은 가장 핵심적으로 해외 연수를 전리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정책 연수다 이런 개념이 아니로 예. 매년 한 번씩 찾아 먹을 수 있는 나의 권리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인식이 전제되다 보니까 정책 연수라고 하는 그 전제, 출발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경비를 어떻게 지출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세세한 문제도 있겠지만 전제는 이게 전리품이 아니라 내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전제되었을 때 나머지 과정들이 제대로 어떤 비용의 문제, 비용 지출의 문제랄지 어떤 연수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그런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당에서 단순히 공천만 주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공직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태도, 그리고 공직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이런 거고 말 그대로 이걸 이제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면 어떻게 검토를 할 거냐, 이걸 없앨 수 있는 거냐, 사실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감시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규칙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시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심사위원회 계획을 심의할 때 어떠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포괄적인 형태의 예산 편성의 내용들이 구체화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디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면 그 방문지와 관련한 그 곳과의 어떤 사전 협의, 논의된 사항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기재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냥 허투루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규칙을 놓고 보면 어떤 경비의 문제에서는 환공료랄지 몇 가지 특징을 해서 그 외에는 경비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좀 하는 거고 나머지 물론 이제 해외 연수를 갔을 때 비용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 스스로가 자비를 좀 부담하는 좀 이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뭐 결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날을 제외하면 일일 뭐 한 곳 정도의 어떤 그 연수 목적에 맞는 어떤 기관이나 그곳을 현장을 어떤 탐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룰 같은 걸 아예 규칙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연수에 대한 기본 골격들을 갖추고 또 계획서에 대한 심사 과정에 있어서의 좀 구체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그래도 상당히 좀 개선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연수를 일종의 지방원들이 전리품처럼 생각한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정책 연수 시비를 넘어서 보다 더 지금 상당히 위법한 문제들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이 상당히 좀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해외 연수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비롯된 일이 아닌데요. 뭐 불과 지금 3, 4년 전만 해도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큰 사건이 불거졌고 이 해외여행을 둘러싼 또 뒷돈이 오갔다 이런 범죄 혐의들이 포착이 돼서
도의 의장까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원희 기자, 당시 또 상당히 파장이 컸는데 내용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 송성환 전 도의장 얘기인데요. 이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2016년 9월 이제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송성환 도의원이 이제 동료 의원, 사무국 직원들 이제 한 11명과 함께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이제 동유럽으로 이제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행을 맡았던 여행사 대표에게 650만 원 그리고 1,000유로 근데 모두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또 송 의원은 또 2018년에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이 또 선출되기도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 해인 2019년에 검찰이 이제 송 의원을 이제 기소를 하게 되지요. 이 재판에 넘겨진 이제 송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결국 이제 2021년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1년 반이나 이제 이 징계를 미루다가 송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서야 윤리특위를 열었는데요. 여기 윤리특위에서도 출석 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내리는데 그치면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문제는 이제 그 해당 의회와 여행사 간의 어떤 유착 의혹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빚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는 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전주시의회가 바로 이제 도마 위에 올랐던 일이기도 합니다. 작년 일입니다. 이제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에 이제 여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잡음이 터져 나왔던 건데요. 당시에도 이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까지 해서 한 41명이 상임위별로 조를 나눴습니다. 이제 3개로 나눠가지고 해외 연수를 준비를 했는데 당시에 이기동 시장이 포함됐던 제2조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사업장 주소가 이제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는데 이 업체가 전주시라고 허위 기재를 해놓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됐던 건데요. 다른 여행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확인했던 전주시 의회가 해당 여행사에 자진 포기를 해달라라고 좀 요구를 했었고요. 결국에 2순위 여행사가 이제 연수 진행 업체로 이제 최종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탈락한 업체가 여행사가 이제 앞서 전해드렸던 송성환 도의원에게 뇌물을 줬던 바로 또 그 여행사였습니다. 이제 시민은 이제 몰랐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하지만 당시 이제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알려질 대로 알려졌던 이 여행사를 과연 몰랐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우착 의혹으로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해마다 해외 연수를 가려고 하는 이제 의회들은 많고 또 여행사들은 또 이 연수를 또 본인들이 따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유착 의혹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앞선 그 답변에서 그 해외 연수였던 관련 절차 심사를 조금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 이상민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연장선에서 놓고 볼 때 그 우리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이제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이제 같은 얘기잖아요. 무엇이 그렇고 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일단 뭐 심사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는 이제 그 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규정은 이제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사위원회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제 그 직접 또 자기가 연수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의원이 들어오면 의원 입장에서 뭔가 방어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자유롭게 그 계획서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위원을 이제 의원, 지방의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이제 정책 연수가 되려면 어떤 준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양질의 계획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딱 닥쳐서 그동안 문제는 뭔가 연수 얼마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비행기도 끌어놨고 다 잡아놨다. 뭐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이제 그 행안부에서도 약 40일 전에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60일 전에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어떤 3개월 전에는 의원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뭐 쓴소리 할 사람보다는 뭔가 좀 만만하거나 협조적인 네네. 사람들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뭐 시민단체랄지 이런 곳에 좀 추천을 받거나 공개 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연수 계획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연수 계획서 올라온 걸 좀 보면 한 그 10페이지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는 이제 첫 장은 뭐 개요, 어떤 분들이 가는가, 뭐 일정표, 뭐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내용은 그냥 어디를 방문해서 어떤 걸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한 방문지가 보통 뭐 반 페이지도 안 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획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담겨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기준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뭔가 어떤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예산이 뭔가 그 예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 공식 일정은 공식 비용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공식 일정 외에 비용이 필요하니까 예. 뭐 여행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위원회가 뭐 연수를 가게 되면 집행부들도 봉투를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전북자치도 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안대로 이제 그 국외 출장, 이 해외 연수와 관련된 사전 사후 관련 조치를 상당히 이제 손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개정만 가지고 지금 드러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연수의 본 목적인 의원들의 어떤 직무적인 전문성 향상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창엽 시장님 또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안 됐으니까 이렇게라도 또 하면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면 예.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의심이고요. 사실은 이제 옆에 의원이 가니까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서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가니까 나도 가고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가자. 이걸 내가 왜 안 가냐. 그러면서 그야말로 연수가 아니라 여행이고 여행을 가는데 예산을 받아서 가니까 연수에 맞춘 것처럼 그런 게 보고서를 사전 보고서, 사후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건 사후 보고서 참 웃기는데 비판받았던 내용이 사후 보고서인데 예전에는 이제 짜깁기라도 했었어요. 네네. 여기서 뽑고 저기서 저기 보고서 뽑아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데 요즘엔 아예 지난번 갔다 왔던 해외 연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자기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애초에 막으려면 실제로 정책과 그리고 자기 단련과 연마를 위한 연수가 되려면 뭐냐면 분야별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회별로 지금 각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좀 더 광역 단위에서 기초의회라고 하면 광역 단위에서 환경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미리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원들을 이렇게 선발하거나 수청을 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옆에 동료 의원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같이 연수를 가는 것이 실제로 도움도 되고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연수 목적이 이제 전문 분야, 주제별 연구니까 복지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주제를 좀 나눠서 지역을 넓혀서 공모 또는 같이 공동으로 가는 그런 것들 추진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후 보고서예요. 사후 보고서가 좀 더 충실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후 보고서는 내가 잘 갔다 왔어. 이것을 티내기 위해서 자기가
글을 잘 못 쓰게 옆에 그것도 귀찮으니까 갖다 복사를 했는데 가다가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을 세워서 거기를 갔더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연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뭔가 좀 투명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것부터 시작돼야 그 보고서가 나중에 가치가 있지.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남의 거 좋은 말 베꼈다고 하면 그 보고서로서 전혀 기능과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행안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각 광역의회별로 그러니까 그 전체 전국 회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좀 부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의 기반은 본인이 공직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외여행 가는 것도 이권에 개입하고 로비에 맨 먼저 노출되는 게 지방의원이라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해외 연수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항시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그 도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자기들의 그 소관 업무와 관련돼 있는 주제를 정하고 그거와 관련된 국가나 어떤 현장을 선정해서 가는 형태를 지금 취한 지가 지금 몇 년 되긴 했습니다만 아까 이창엽 시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보다 더 큰 의미의 환경이나 도시경이나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전국에 있는 다른 지방 의원들과 같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면 그 의도한 효과가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이상민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좀 좋은 대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책개발비라고 하는 예산을 5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정책개발비를 사용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연구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이 연구 모임을 그러니까 주제를 잡은 연구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현안이랄지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연구 모임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 예산에서 이제 용역이랄지 이런 것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한 기간 뭔가 그 의제 또는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창엽 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과를 만들려면 정책개발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연구 모임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라고 하는 과정이 지금에 나와 있는 정책개발비를 가지고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그 연구에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용역이랄지 현장 방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한 지식이 쌓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해외사를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방문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어떤 정책 연수라고 하는 그 특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뭔가 정책적으로 제도화해서 연수랑 연결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소교 목표가 자연스럽게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어떤 사전 연구 활동을 통한 해외 연수라고 하는 어떤 이런 폼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을 다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의회에서 좀 채용을 해서 따라 주셨으면 좋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연수 과정에서 그 의원들이 일부 연수비를 분담해서 이제 그 돈을 보태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정원익 기자, 왜 이런 조치가 시작이 됐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조치가 또 엉뚱하게 부적절한 그 사례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의원들의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제 해외 출장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도의회를 좀 예로 들자면 한 해 1인당 한 명 의원당 4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제 장거리로 해외 연수를 가려다 보면 이제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의원들이 모자란 금액을 스스로 내고 이제 출장길에 오르는 겁니다. 이제 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들이 매달 20만 원씩 모아서 이제 그걸 한 번에 이제 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충해온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다 이제 비슷할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자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꼼수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행사를 선정해서 이제 숙제를 던져줍니다. 이만큼 의원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니 여행사 너네가 알아서
금액을 부풀려서 나중에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 연수가 끝나고 나면 이 차액을 우리한테 돌려다오라는 방법을 여행사에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권익위에서 작년 말에 조사를 해봤더니 항공권을 조작을 할 때 심지어 포토샵을 이용해서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을 이게 만드는 그런 방법까지 등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인데요. 여기에 또 인원수를 부풀려 가지고 또 이제 그 연수 금액을 또 부풀리는 등 여러 가지 정말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들까지 나오는군요. 해외 연수 이제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뭐 해당 의회들도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지요. 도내 의회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요? 네. 지난번에 이제 권익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행안부가 이제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이제 개정하자라고 하라고 이제 지방 의회들에게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전국의 의회들이 대부분 지금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큰 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출장 사전 검토 절차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출장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심사위원회 의결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제 심사위원회는 이제 방문 기관이나 이제 비용 등을 이제 통합 심사를 해서 출장 계획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재심사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출장한 뒤에 이제 사후 관리 체계도 일단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제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적성을 이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윤리 특유의 이제 회부를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한번 연수를 갔다가 잘못되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항공이나 숙박, 대행, 뭐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아예 금지를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 부담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의원들이 자기 부담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이제 경찰 수사까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의회들이 해외 연수를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웃지 못할 진풍경들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지방의회 상황을 놓고 보면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것은 뭐 이 해외 연수 문제입니다만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조리, 뭐 비리, 추문 이런 상황들이 끊이지 않았죠. 가까운 예로 이제 전주시 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상 사업비의 3분의 2가 이제 특정 의원과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집중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이창엽 시장님 이번 일 어떻게 보셨어요? 전현미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네. 전현미 의원인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뭐 충격, 뭐 화가 난다 이런 말도 아까울 정도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의 이익을 지켜줘야 될 시민을 보호하는 대변자로서 행정기관을 견제 감시해야 될 당사자가 말하자면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 맡기는 것처럼 본인이 고양이가 돼서 그 생선을 가장 먼저 먹었다는 거죠. 그 사실관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 미용실 자기 명의의 미용실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남편의 미용실, 명의의 미용실, 그다음에 자녀 명의의 미용실, 그리고 그와 가장 가까운 지인의 미용실 이 네 군데가 전체 예산 1억 800만 원 중에 7천만 원을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좀 나눠 가지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어떻게든 조금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예산이 그냥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근데 그 전락시킨 범인이 시민을 대변해야 되고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제 이렇게 믿기 힘든 거죠. 아까 해외 연수가 지금 계속 취소됐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의심이 있냐면 소나기는 피해가자 이것도 있겠지만 그동안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부담을 내용적으로 안 했는데 자부담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서 지금 이런 수사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 돈 들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가기 싫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의원들의 이런 비리,
뭐 일탈행위는 이제 말 이렇게 언급할 정도도 아니고 아예 비리와 불법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그 의원들,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불신들 이런 것들을 증폭시켜서 그냥 지들끼리만 지방자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유권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멀어져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영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대를 이어서 지방원도 하고 지방자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아져야 됩니다. 네. 개선돼야 되고 자정장치가 지금 작동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유권자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개할 수 있는 정당들이 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예 범죄도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저지르는 이런 현실까지 오지 않았나 좀 씁쓸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도의회에서는 박용근 도의원이 또 공무원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었습니다. 이제 대선 과정이 있으면서 조금 지연이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도 결국은 이제 제명 처리까지 할 정도로 사태를 좀 심각하게 인식을 했는데 정월 기자 이 사안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이제 박용근 의원이 이제 도청 직원들을 자기 이제 의원 사무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한 업체가 이제 30억 원짜리 에너지 시스템을 한 업체에 이제 30억 원짜리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한 해 이제 도청에 4억 2천만 원의 전기 요금을 아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업체의 것을 도청에 설치를 해라라고 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심지어 그 업체 관계자까지 동석을 시켜놓고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예결위원이 돼서 해당 부서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각종 자료를 요구하겠다라고 압박을 했다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전기요금을 아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마음으로 제안을 했을 뿐이지 강요한 사실은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공무원 노조나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반발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박 의원은 이제 전북 자치도나 교육청에 이제 특정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복성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자료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수법들을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일도 이제 갑질이라든가 또 이제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런 일까지 결부되면서 여러 차례 좀 물의를 빚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연속적으로 이제 시끄럽고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 7개월 만인 저번 달에서야 이제 결국에 박 의원을 최종적으로 이제 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도의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뒤늦게서야 이제 윤리특위를 열어서 지난 아까 앞서 나왔던 송성환 도의원처럼 이제 출석 정지 30일을 징계 내리는데 그치면서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제 비판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네. 뭐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매번 이런 문제가 터질 때면 사실은 도의회를 비롯해서 시군의회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미적미적 늦추다가 이제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갖고 열어서도 솜방망이 이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삼십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상황? 사실 뭐 이렇게 지방의회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네. 일반 어떤 집행부 같은 경우 뭐 감사기구라도 있어서 예. 어떤 감사라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선출직이고 또 이제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 막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이제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고 여론에 밀리고 상황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어쨌든 윤리특위를 열거나 또 이제 윤리특위의 결과마저도 뭔가 어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사실 이제 윤리특위를 이게 정당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구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윤리특위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원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 한계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윤리특위 문제를 좀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그런 면을 좀 개선해 보자고 해서 어떤 윤리특위의 어떤 자문기구를 민관위원으로 둬서 거기에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강제성이 없고 일련의 과정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회부하고 그 결과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의원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 종류가 이제 지방자치법에 경고, 사과, 그리고 출석정지 30일, 그리고 이제 제명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요구를 했어요, 행안부에.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말은 하고 있던데 국회의원도 30일짜리도 있지만 90일짜리도 있습니다. 출석정지가.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징계에 대한 종류를 정해놓을 건지 아니면 징계가 가능한 부분들 예를 들면 출석정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30일, 90일로 해놓을 건지 그 기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든지. 네. 근데 제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그런 역할을 끊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징계에 대한 다양성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지방의회에서 징계가 왜 그러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어떤 동료 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동업자 정신이 작동되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하고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제명을 시켜버리고 예. 어떤 경우에는 뭐 공개 사과 정도로 해서 끝난다든지 이런 편차는 그럼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의 측근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도 어떤 선거 과정에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대 어떤 그 후보자가 있을 것이고 이제 거기에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제명이라고 하는 게 당내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게 과감한데 같은 사안 또는 그거보다 더 심한 이런 사안들 그래서 군산시의회에서 뭔가 이게 동료 의원을 폭행한 거에 대해서 예. 이 징계가 아주 가볍게 내려졌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쨌든 그때 공개 사과였어요. 예. 어쨌든 동료 의원을 폭행한 게 이게 공개 사과라고 하는 게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좀 그거보다 훨씬 그렇지 않은 사안인데 또 군산시 의원인데 뭐 민주당에서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또 국회의원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동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이제 지방 의회들의 이 같은 상황, 민주당 일당 구조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방 의회 안에서 이제 민주당 독주 체제이다 보니까 정당끼리 어떤 견제나 균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이래서 대부분인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뒤늦게 나타나거나 미뤄지는 경향이 많다라는 의미인데 처장님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물이 고이면 썩는 게 당연하죠. 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계속 유권자들은 이제 선택해 왔는데 변화를 선택하고 싶어도 변화가 불가능한 현재 어떤 정치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계속 정치를 독점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는 거의 뭐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어떤 곳은 아예 선거에서 민주당 이외의 후보는 아예 나서지도 않습니다. 예. 나서 보이 당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그러니까 덧대지면서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계속 이렇게 심화돼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원들도 아까 이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는 유권자에게 나는 어떠한 태도로 그 의정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자기가 보이는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독점된 구조는 오히려 정치를 부재하게 만들고 있다.
자신의 권력 관계, 권력 서열만 중요하지 유권자와 함께 하는 정치는 아예 이 바닥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정도로 썩을 대로 썩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비례대표가 좀 확대가 돼야죠. 예. 확대가 돼서 그리고 대안 세력이라고 자부할 만한 정당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력 있게 좀 활동을 이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네. 현재 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그 문제가 또 있었어요. 예. 그 도의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의원 정수 늘리려면 비례를 늘려야지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지역구에 그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거죠. 이거 잘못된 방향인 거죠. 네, 네. 이것을 누구 하나 막을 수도 없는 현재의 어떤 제도적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러니까 그 우리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대안 세력을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아까 이제 우리 이상민 시장님 말씀하신 이제 우리 의회 내의 자정 장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윤리자문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의회가 못하더라도 정당이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계속 네. 이렇게 불신하게 되면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국 총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자문의 독립성은 지방의회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문위가 스스로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또 회의의 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예.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 어떠한 잘못을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다까지만 공개를 해도 그런 불상사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일단 비리와 추문 속에 이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방의회 스스로 또 시민들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야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30초씩만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네, 정 기자부터 해주시죠. 네. 지방의회 회의연수 문제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에도 관광성 일정이나 이제 부실한 성과로 의회의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분명히 왔습니다. 이제 우선 먼저 행안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고 이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연수가 의원 개인의 경험을 넓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학습으로 이어져야만이 연수의 명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구의원 같은 경우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에 신문에 5차례 정도 연재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발표를 열기도 하는 등 주민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단순한 체험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 조례 제정이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추적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상민 차장님. 네, 지방자치는 지방의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어떤 지방의회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방의회를 변화시키는 건 시민, 유권자의 몫입니다. 시민이 지방의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의정활동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 뭐 시정질이나 5분 발언, 기타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들여다보고 의견을 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의원들의 어떤 일탈 행위보다는 정책을 통한 어떤 정책 효능감을 통해서 유권자의 어떤 선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지방의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질책을 할 때 명확히 하지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바라보고 변화시켜야 될 그런 과제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창엽 시장님. 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이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를 그냥 훼손하고 있는데
정치를 아주 요즘은 정치를 왜곡해서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정치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서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 관계의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정치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실제 정치는 실제 주민과 유권자가 그 지역 또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목적인데, 그렇게 정치를 유권자의 이익,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이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권자가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지방의원들이 누구의 줄을 서는 게 유리한가, 그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통해서 되돌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도 변화하고 그것을 강제할 책임도 함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군의회는 30년, 도의회는 다시 부활된 지 34년의 연륜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각종 추문과 연불보다는 잿밥에만 신경 쓰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의회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뼈를 깎는 내부 성찰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